트렌드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트렌드의 기존 정의는 일정 기간 유지되는 다수의 동조였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트렌드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조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취향의 시대죠. 소비자의 기호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트렌드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케터로서 더더욱 세심하게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상대가 어디에 동의하고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죠. 트렌드와 더불어 사회의 정의 또한 바뀌었어요. 기존 사회의 정의가 무리를 짓거나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기본 단위였다면 현대판 사회의 정의는 더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고 파편화된 개인이에요. 이것을 나노사회라고 부르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살펴보면 올해도 역시 10가지의 트렌드가 있지만 그중 이 나노사회 트렌드가 나머지 9가지 트렌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흩어진 공동체, 파편화된 개인, 얼핏 보면 아메이 사업의 기회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올해도 여전히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총 10가지 트렌드 중 5가지 트렌드에 대해 풀어볼 건데요.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된 내용이라는 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머니러시인데요. 골드러시 기억하시나요? 19세기 미국의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2021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머니러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돈, 구체적으로는 더 다양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정적인 소득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득, 그 파이프라인에 현안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투잡을 넘어 N잡의 시대죠. 직장인 A씨는 9to6 근로소득을 벌고 주말엔 배민 커넥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벌고 매일 저녁엔 투자 공부를 통해 자산 소득을 늘리고 있어요. 잉여 시간 혹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인코노미 시대가 되었어요. MZ세대들은 단순히 추가 소득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음악의 저작권 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투명한 저작권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매월 보유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진지하고 또 대단한 투자 수익률을 보이냐면 브레이브걸스 아시죠? 그 유명한 롤린이라는 곡은 무려 누적 수익률이 4,630%예요. 그렇다면 왜들 이렇게 추가 소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머니러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간단해요. 우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020년 6월 전년 대비 명품 매출 증가율이에요. 샤넬을 사기 위해 오픈하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이 대세죠. 심지어 대신 줄을 서주는 오픈런 알바도 있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갖고 싶어도 분수에 맞게, 경제적 수준에 맞게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사고가 달라졌어요. 갖고 싶으면 더 벌어서 가지면 돼요. 그리고 나만 빼고 다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SNS를 보면 늘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Fear of Missing Out, 줄여서 FOMO 증후군이라고 해요. SNS를 통해 내가 원치 않아도 늘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난의 정의마저 바뀐 거예요. 오늘날의 가난이란 그냥 돈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돈이 모자란 상태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저것을 나도 꼭 가져야만 하는 시대. 생활 수준은 높아지는데 내 직장 월급만으로는 턱도 없는 시대. 수명이 대폭 늘어나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시대. 돈의 가치가 사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면서 재테크 머니러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어요. 재테크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 근로소득의 관점을 넘어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자산소득의 관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방법은 투자와 사업뿐이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순간이에요. 희소식은 사업의 진입장벽 또한 변화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대폭 줄었어요. 예전에는 최소 10만 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000명의 팔로워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한 시대예요. 과거에는 제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1000명 정도의 찐팬만 확보하면 제조, 판매,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커머스에서 바로 두 번째 트렌드인 라이크 커머스로 발전한 거죠. 판매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한 개인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넘어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고객 직접 판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로 발전했어요. 여기서 D2C, 고객 직접 판매 방식, 이거 많이 들어본 방식 아닌가요? 아메이가 사실 C2C, D2C, H2H 비즈니스 모델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다단계라는 프레임으로 아메이를 바라본다면 트렌드에 굉장히 뒤떨어지는 일이겠죠. 미국인 40%는 이미 아마존이나 월마트를 거치지 않고 D2C 방식으로 브랜드나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요. 소비자는 직접 거래함으로써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기업이 자사 고객의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해졌어요. 아메이가 제조기업으로서 지금처럼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채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라이크 커머스의 핵심은 누구나 사업이라는 필드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도 쪼개졌듯이 시장 또한 쪼개졌기 때문에 개인화 마케팅이 필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D2C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실천해온 기업이 아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라이크 커머스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해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더 낫거나 경쟁 제품과는 다른 상품의 지갑을 열지 않고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났을 때 지갑을 연다고 해요. 개인으로서도, 소비자로서도, 기획자로서도, 그리고 기업가로서도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그중 기업가로서 이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변을 하고 결과로서도 증명해낸 사람이 있죠.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세계 1위 부자가 됐어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의 핵심이 바로 세 번째 트렌드, 내러티브 자본이에요. 내러티브란 단순히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해가는 과정이에요. 스토리텔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기의 내용에 중점을 둔다면 내러티브는 이야기 자체를 넘어 어떻게 구조화하여 표현할 것인가, 내용을 담는 형식에 중점을 둬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차별점 또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과 현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순순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먼저 찾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현 시대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진 기업가가 그렇게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최고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인류를 구하겠다라는 소명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다행성 문화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등 그의 모든 기업들의 기업 이념을 찾아보시면 그의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만 벌이려고 하는 괴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그의 꿈과 소명, 추진력과 결과 등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의 꿈을 추종하는 팬덤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결국 내러티브의 핵심은 비전을 담은 나의 강력한 꿈에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이에요. 아메이 또한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진 기업이죠.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결말인데요. 내러티브의 결말은 청중을 통해 완성이 돼요. 아메이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예요. 현재의 아메이는 단순히 회사의 꿈만이 아니라 전 세계 400만 ABO 개개인의 꿈이 더해져서 만들어내진 결과예요.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출발한 기업에 반응하고 그 실현을 믿는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강력한 내러티브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아메이 내러티브의 그 결말은 청중 ABO를 통해 완성이 돼요. 사실 완성이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트워크도 아메이의 네트워크도 오늘이 가장 작은 날이에요. 브랜드 내러티브가 견고하게 창조되면 브랜드는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서사가 된다. 경쟁자가 사업 전략을 단편적으로 따라할 수는 있지만 독보적인 내러티브는 결코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꿈을 파는 시대예요.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으로 추종자를 만들고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네 번째 트렌드, 헬시 플레저예요. 샐러드를 먹고 난 후 아찔하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 그럴 거면 샐러드를 왜 먹었냐고 묻겠지만 괜찮다.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을 넣어 당분을 대폭 줄인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건강관리라는 게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익숙함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추구하면서 굳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과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건강도 일종의 자기계발이 됐기 때문에 꾸준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게 된 거죠. 단순히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결과를 위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스스로의 삶과 몸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행복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위한 건강관리가 트렌드예요. 밥 한 끼는 거르더라도 8가지 영양제는 꼭 2030 세대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어요.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로 인해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 단절을 통해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가 됐어요. 하지만 과거처럼 바이러스 버프를 받아서 건강관리가 잠깐의 붐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바이러스는 끝나더라도 이 나노사회 트렌드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흩어졌고 이제는 더더욱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각자 도생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병장수 먼 미래를 위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현재의 삶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오늘을 위한 건강관리의 시대가 제대로 열렸어요. 건강관리만이 아니에요. 나노사회 각자 도생의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도성이에요. 더 이상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프레임에 맞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설계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자유도가 높을수록 주도성이 중요하죠. 결국 그 어느 때보다 루틴이 중요해졌어요. 5번째 트렌드인 루틴이에요. 유명한 작가나 음악가들을 보면 갑자기 어떤 발상이 번쩍하고 떠올라서 작품을 쓸 수 있던 게 아니죠. 보통은 모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작업을 해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중 몇 개가 히트를 친 거죠. 루틴의 결과물이에요. 루틴은 습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라면 루틴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루틴이의 핵심은 주도적인 삶의 태도예요. 단순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 트렌드 코리아는 루틴이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3가지를 소개해요. 루틴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도록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자기 묻기. 타인이 나의 루틴을 지켜보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의식해 루틴에 집중하는 도장받기.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성과 측정보다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되돌아보기. 결국 루틴이의 핵심 전략은 지속 가능한 문화 또는 환경이에요. 바디 프로필, A7070, OKR 등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는 환경들이 결국 제각각의 루틴이들이 모여 서로의 시너지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트렌드에 딱 맞는 일이었어요. 사이먼 사이넥의 유명한 골든 서클 이론에 따르면 위대한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순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죠. 왜 어떻게 무엇을.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꿔요. 자본주의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경제 숙제라는 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끝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이나 투자예요. 개인이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D2C 시대가 열렸고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꿈을 파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지금이야말로 아메이 사업하기 딱 좋은 시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헬시 플레저와 루틴이에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삶을 추구해요.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헬시 플레저들을 찾아 그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루티니들을 찾아 그들의 삶이 더 균형감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개인의 삶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삶을 위하는 상생의 삶으로 가꿔가는 일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만남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모일 수 없어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 모임이 꼭 대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나노사회, 점점 더 개인화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사회적 동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추구하는 더 나음이 나다움으로 변화하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어쩌면 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밝게 조명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나답게 살고 싶다면,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올해도 역시 아메이는 트렌드입니다. 감사합니다.